반짝반짝 빛나는 책모닝 1583일차를 시작하겠습니다. 1583일차입니다. 네. 오늘은 21페이지예요. 그렇죠? 네. 놓아버림 21페이지 다시 나가고 있어요. 네, 볼게요. 오른쪽에 이제 놓아버렸을 때 육체적인 면이나 행동 면이나 그다음에 대인 관계에서도 도움이 엄청 된다. 그래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되는지 한번 볼게요. 대인 관계 면에서는 부정적인 감정을 항복하면, 부정적인 감정, 수치심, 죄책감, 무감정, 슬픔, 불안, 두려움, 갈망, 욕망, 분노, 공격하고 싶은 마음, 자부심, 자존심, 이런 부정적인 감정을 항복하는 거예요. 항복하면 긍정적인 감정이 갈수록 증가한다. 이쪽을 하나 그냥 항복하고 나면 이게 긍정적인 게 늘어난다는 거예요. 어떻게 긍정적으로 해야지가 아니라 부정적인 걸 없애면 긍정적인 게 저절로 올라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결과 모든 관계가 신속하고도 눈에 띄게 좋아진다. 사랑을 나누어 줄 수 있는 능력이 커진다. 눈에 띄게 좋아지고 관계도 신속하게, 이 관계, 대인 관계에서 신속하게 좋아지면서 눈에 띄게 좋아지고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능력이 커지고 사람들과의 갈등이 줄어들면서 업무 성과도 좋아진다. 왜냐하면 부정적인데 에너지를 막 쓰고 있기 때문에 그 부정적으로 쓰고 있는 그 에너지, 부정적으로 막 그쪽으로 에너지를 쓴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쓸 일이 없어요. 이게 없어져 버려. 그럼 긍정적인 게 상승이 된다라는 거죠. 부정적으로 있으면 그게 그쪽으로 계속 에너지를 써요. 나도 모르게. 아, 저 왜 저러지? 왜 저러지? 왜 저러지? 하면서 그쪽으로 주의를 보내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쓰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음, 업무 성과도 그래서 더 좋아진다. 업무에다가 막 에너지를 보내야 되는데, 어이씨, 저거 왜 저래? 왜 저래? 이러고 막 있으면 그쪽으로 에너지는 하나에 완전 집중해야지 에너지가 쫙 이렇게 가는데 이것저것 분산시켜 놓으면 전체적인 에너지가 약해져 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에 집중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부정적인 거에 집중이 안 되죠. 놓아버리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긍정적인 거로 이게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적인 사람들, 그러니까 부정적인 거, 업무 성과도 좋아지면서 부정적인 걸림돌을 없애면 직업적인 목표도 더 쉽게 이루고 죄책감에서 비롯된 자기 파괴적인 행동도 점차 줄어들 수 있다. 갈수록 논리적 사고에는 덜 의존하고 직관적으로 아는 상태를 활용한다. 논리적인 사고가 아니라 직관적으로 아는 상태를 활용하는 것. 직관적인 게. 머리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갈수록 논리적 사고에는 덜 의존하고 직관적으로 아는 상태를 활용하는데 여러 면에서 성장과 발전이 있다. 그렇게 되면. 그래서 발전이 제기되면서 이전에는 깨닫지 못한, 이전에는 진짜 깨닫지 못한 창조적인 정신 능력, 창조적인 정신 능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부정적인 감정을 항복하면. 즉, 부정적인 감정으로 인해서 발휘하지 못했던 능력들이 깨어나게 되는 거예요. 부정적인 감정으로 꼭 그쪽으로 에너지를 쓰고 꼭 눌러놨던 것들이 다른 쪽에는 능력이 키워지지가 않은 거예요. 그쪽으로 에너지를 쓰니까. 그런데 발휘하지 못했던 능력이 깨어난다. 그런 부정적인 감정을 빨리 놓아보려고 항복해야지. 그죠? 항복해야 되는 거야. 에고가 즐기고 갖고 있고 싶어 하는 거죠. 왜 그런지 모를 때도 갖고 있고, 알면 또, 아, 이거 놔야지. 이게 의식에 따라서 탁 놓거나, 천천히 지고서 있잖아요. 오래 들고 있다가 놓거나. 그게 이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수업을 듣다 보면 이제 놓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대단히 중요한 점은 모든 인간관계의 골칫거리인 의존성이 점차 줄어든다는 사실이다.
아픔과 괴로움의 근저에는, 아픔과 괴로움의 근저에는 의존성이 자리 잡고 있는 경우가 매우 많다. 의존성이 자리 잡고 있는 경우가 매우 많다. 최악의 경우, 의존성은 폭력과 자살로 표출된다. 최악의 경우는 폭력과 자살로 표출되는데, 의존성이 줄어들면 공격성과 적대적 행동도 줄어든다. 부정적인 감정은 타인을 받아들이고 사랑하는 감정으로 바뀐다. 부정적인 감정이 놓아버리잖아요. 그럼 타인을 받아들이고 사랑하는 감정으로 바뀌는 게 부정적인 그 자리에 긍정적으로 타인을 사랑하는 마음이 바뀐다는 거죠. 그러면 놓기 싫어하는 마음이 제일 문제인 것 같아요. 처음엔 몰랐어. 모르는데 공부를 해. 공부를 해서 알아. 알면 놓아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왜 그런 건지를 알면 놓아버리는데 구체적으로 모를 때는 또 들고 있기도 하고 그다음에 알면서 안 놓을 때는 구체적으로 모르는 것 같아요. 아, 이게 어떻게 된다 그랬지? 이제 막 구체적으로 모르는 것 같아요. 아는 것 같지만 그냥 이해한 거지, 진짜 알면 놓을 텐데, 구체적으로 모르는구나. 그래서 이거는, 이 의식 수업은 경험을 통해서 바뀌는 거기 때문에 끊임없이 내가 알 때까지. 그렇잖아요. 이거를 들고 있는데 뜨거운 걸 아는 건 논다 그랬잖아요. 나도 안 노는 게 왜 그럴까? 아, 아는 게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이해한 거로 안다고 착각한다. 그 얘기 참 많이 하셨는데, 맞는 것 같아요. 그냥 모르니까 그냥 머리로 이해하면서, 그래, 이거 뜨거울 거야. 뜨거우니까 그럴 거야. 뭐 이러는 거죠. 뜨거울 거야. 뜨거울 거야는 아직 뜨겁다라는 거를 내가 직접 아는 게 아니잖아요. 그 차이가 진짜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알면, 아, 내가 더 내려놓기가 쉽다. 항복. 그러니까 그냥 무조건 내려놓는다고 그래서 완전히 부의식에서도 내면에서도 이걸 알면 탁 놓는데 모르는 거예요. 모르니까 붙들고 있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알아가는 거. 반복해서 듣고 에너지장에서 듣고 내가 진짜 알아지면 저절로 그래, 그뭐 중요하다고. 긍정적인 게 중요한 거지. 사랑이 회복이 되는 게 중요하지. 라는 생각이 들 때까지, 들어서 탁 놓을 때까지 이제 계속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적인 감정은 타인을 받아들이고 사랑하는 감정으로 대치가 돼서 바뀌게 되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인관계도 부정적인 걸 놓아버려야 되고, 의식 자각과 영성 면에서는 어떤가? 항복 기제를 끊임없이 실천하는, 또 놓고, 또 놓고, 또 놓고, 의식과 자각, 영성에 눈을 뜬다. 부정적인 감정을 놓아버리면 계속 커지는 행복과 만족, 평화, 환희를 느낀다. 내면의 진정한 큰 나에 대한 자각이 커지면서 이제 계속 부정적인 걸 계속 놓고 계속 놓으면 우리한테 혜택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부정적인 걸 놓으면 놓기가 싫어. 내가 이거로 응징하고 내가 뭔가 이게 들고 있으면 힘이다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착각이다. 근데 근원적인 뿌리는 똑같거든요. 뿌리가 똑같잖아요. 근데 이거를 회복되기 위해서는 착각하고 있는데 이게 계속하면 행복과 만족, 평화와 환희를 느낀다 그랬어요. 우리가 원하는 거는 행복과 만족, 평화, 환희인 거예요. 그래서 내면의 진정한 큰 나가 자각이 커지면 큰 나를 갈수록 또렷이 인식하고 경험을 하게 된다. 또렷이 인식하면서 경험한다. 위대한 스승들의 가르침이 자신의 경험이 되어서 위대한 스승들의 가르침이 나의 경험이 되는 거예요. 경험이 되어서 내면에서 의미를 드러낸다. 내면에서의 의미를 드러낼 때까지 계속
부정적인 걸 놓아버리고 항복하면은 이런 경험을 하는 거죠. 한계를 점차 놓아버림으로써 한계가 있거든요. 생각의 한계. 그 몸의 한계, 육체적인 것도 한계가 있지만 생각에 또 한계가 있죠. 근데 이 모든 한계들을 놓아버림으로써 그 한계도 놓아버려야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밖에 안 되나? 그것도 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놓아버림으로써 마침내 자신의, 자신의 진정한 정체성을 깨닫는 일이 가능해집니다. 진정한 우리들의 정체성. 그렇죠? 그래서 놓아버림은 영적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영적인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수단 중에서 가장 효과가 뛰어난 편에 속한다. 놓아버림이 가장 효과가 영적인 목표로 가는데도 그렇고 모든 면에서도 놓아버림이 가장 뛰어나다. 효과가 좋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일상에서 온화하면서도 예민하게 묵묵히 항복하는 사람은 누구라도 온화하고 예민하게 묵묵히 항복하는 사람은 누구라도 그랬어요. 나이 상관없어요. 경험 상관없어요. 지금 들어도 상관없고 내가 그냥 놓아버리는 거죠. 항복하는 거예요. 그럼 이 목표를 모두 이룰 수 있다. 부정성이 사라진 자리를 긍정적인 감정과 경험으로 채우는 과정은 지켜보기에도 즐겁고 몸소 체험하기에도 즐거운 일이다. 이 책의 정보를 담은 목적도 독자가 그처럼 보람 있는 경험을 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하는데 있다. 데이비스 호킨스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네, 편집자. 그다음에 서론 들어갈게요. 23페이지. 말없이 깊은 생각에 잠겨 있던 어느 날 마음이 말했다. 우리에게 도대체 무슨 문제가 있는 걸까? 행복은 어째서 한자리에 머무르지 않을까? 어디에서 답을 구해야 할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상황에서 벗어날 길은 무엇일까? 내가 제정신이 아닌 걸까? 세상이 미친 걸까? 마음이 이제 뭔가 궁금해지기 시작을 했어요. 어떤 문제든 해법의 효과는 잠시만 지속되는 것 같다. 해법 자체가 새로운 문제의 원인이 되기 때문이다. 해법 자체가 새로운 문제의 원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마음은 다람쥐 쳇바퀴처럼 탈출할 가망이 없는 것일까? 모두들 나처럼 마음이 혼란스러울까? 신은 자신이 어찌하고 있는지 알고 있을까? 신은 죽고 없는 것일까? 마음은 끝없이 제잘거린다. 비법을 아는 사람이 어디 없을까? 그렇죠? 여러분들 마음속에서도 이게 뭐지? 하고 생각을 하고 있는 한계에 부딪히고 있는 게 있지 않는지 한번 보세요. 마음이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어떤 소리를 내고 있는지. 마음 놓으라. 모두가 안간힘을 쓰고 있으니 삶에 대해 초연한 태도를 보이는 사람들도 더러 있다. 그들은 말한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들 난리법석인지 모르겠어. 내가 보기에 삶은 단순한데 그들은 잔뜩 겁에 질려 삶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뿐이다. 전문가들이라고 다를까? 전문가가 느끼는 혼란은 보다 정교해서 그럴듯한 전문 용어와 공들여 세운 정신적 구조물로 포장되어 있을 뿐이다. 그들은 미리 짜놓은 신념 체계에 우리를 밀어 넣으려고 한다. 그런 체계가 효과를 보는 것 같지만 오래지 않아 원래 상태로 돌아오게 마련이다. 사회 기관에 의지할 수 있던 시절도 있었지만 이제 그런 기관은 한물 같다.
누구도 더 이상 그런 곳을 신뢰하지 않는다. 기관의 수보다 감시 단체의 수가 더 많다. 병원만 해도 여러 기관의 관리 감독을 받는다. 환자를 위해 정작 시간 낼 사람은 없어서 환자들은 등한시되고 있다. 병원 복도를 보라. 의사나 간호사가 안 보인다. 사무실에서 서류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 모든 광경에서 인간미라고는 찾아볼 수 없다. 글쎄요, 해법을 아는 전문가도 틀림없이 있겠죠? 라고 할 사람도 있을 것이다. 우리는 기분이 좋지 않으면 의사나 정신과 의사, 정신분석관, 사회복지사 혹은 점술가를 찾는다. 종교나 철학을 찾고 에르하르트 세미나 훈련을 받고 감정 치유 기법을 써서 손으로 혈자리를 두들기고 생명 에너지의 중심점이라는 차크라의 균형을 맞추고 반사요법 요법을 받아보고 어, 아침을 맞으며 가고 홍치 진단을 받고 빛과 수정으로 치료를 받는다. 명상을 하고 만트라를 외고 가도를 하고 오순절과의 성령 세례를 받아보고 쿤달린 쿤달리니 요가 방식으로 뿔의 호흡을 하고 방언을 한다. 단전을 몸의 중심으로 삼고 신경 언어학 프로그래밍을 익히고 현실화 기법이나 심상화 기법을 시도하고 심리학을 공부하고 융 심리학 공부 모임에 가입한다. 롤프식 신체 정렬 마사지를 받고 환각제를 먹고 점을 치러 가고 조깅을 하고 재즈 에어로빅을 하고 장 세척을 받고 유산소 운동에 좋은 영양 섭취를 하고 거꾸로 매달리기를 하고 신통력 있는 장신구를 착용한다. 통찰 치료나 자기제어 훈련, 게슈탈트 요법을 받는다. 여러분들은 여기서 어떤 걸 받았나요? 어떤 걸 받아봤어요? 여러 가지로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 한계를 부딪히면서 뭔가 더 나아지려고 이것저것 막 다 한다는 거예요. 또는 동정요법, 의사, 척추지압사, 자연 요법가를 찾아간다. 신체 운동학 요법을 받고 애니어그램 유형을 알아보고 경락의 균형을 맞추고 의식보양 모집에 가입하고 신경 안정제를 복용한다. 호르몬 주사를 맞고 세포에 염류를 보충하고 무기적 균형을 맞추고 기도하고 애원하고 간청한다. 유체 이탈을 배운다. 채식주의자가 되어 채소만 먹는데 요거는 했었어요. 채식주의자를 제가 7년 했던 것 같아요. 7년. 7년 했었어요. 네. 뭐 여기서 해보신 거 있어요? 쭉 보니까 저는 채식을 7년 했네요. 네. 자연식을 해보고 유기농 식품만 먹고 유전자 변형 식품은 먹지 않는다. 야, 이것도 쉽지가 않아요. 유전자 변형도 너무 많아가. 인디어는 주술 치료사를 찾아가 한증막에서 의식을 치른다. 한약을 먹고 뜸을 뜨고 지압을 받고 풍수 인테리어를 한다. 인도에 가서 스승을 새로 찾는다. 나체 수행을 한다. 겐지스 강에서 수영한다. 태양 바라보기 명상을 한다. 삭발한다. 음식을 손으로 집어먹는다. 술을 진탕 마신다. 냉수욕을 한다. 부족 성가를 부른다. 체면으로 전생 체험을 한다. 체면으로 전생 체험하시는 분들도 간혹 있잖아요. 내가 전에 무엇을 했는지 알아도 뭐 지금이 어떻게 됐고 지금이 어떻게 하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알아도. 그래서 유아기 트라우마를 되살리는 프라이멀 스크림 요법을 받는다.
베개치기 스트레스를 푼다. 베개치기. 예전에는 수업 중에 너무 압이 쌓여 있으면 선생님이 손을 이제 그 비슷한 사람 나와라. 그래가지고 이제 아빠, 엄마 닮은 사람, 나를 혹시나 뭐 성추행을 했던 사람, 이런 사람 닮은 사람 나오라 그래서 압이 너무 차여 있으면 대신 나와서 거기다 욕을 한번 하고 싶은 말을 해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하고 싶은 말도 하라고 그래도 잘 못한단 말이에요. 속에서 막 올라와가지고 하는 거, 이런 요법도 그때 예전에 쓰셨어요. 베개치기. 막 분노를 거기에다가 대신 이제 이렇게, 압을 빼는 거. 펜델크라이스 요법으로 몸 움직임을 자각한다. 부부 사이를 좋게 하는 ME 모임에 나간다. 유니티 교회에 나간다. 생각대로 이루어지리라 확언하는 글을 적는다. 그리고 확언하는 글은 한 번씩 잘 적죠. 네. 비전 보드에 원하는 미래를 붙인다. 그쵸. 비전 보드에 거듭나기 호흡법을 익힌다. 주역점을 본다. 타로 카드 점을 친다. 참선을 한다. 강자와 수련회를 쫓아다닌다. 온갖 책을 읽는다. 교류 분석 상담을 받는다. 요가 강습을 받는다. 오컬트 탐구에 빠진다. 하는 거 진짜 많네요. 마법을 익힌다. 하는 게 엄청 많아요, 세상에서. 하와이 원주민 마법사라는 카우나와 함께한다. 신내림을 받는다. 신내림도 그건 거예요. 그렇죠? 내가 뭔가 한계를 느꼈을 때 몸이 한계를 느끼면 그분 명절 셌으니까 챙겨보세요. 저기 뭐야. 한국 오셨을 텐데 중국에서 보내시고. 그분 왜냐하면 참고 참고 이게 상담을 하잖아요. 참고 참고 참는 게 막 눈에 보이는 거예요. 자존심 상해서 내가 남자 앞에서 어떻게 내가 흐트러진 모습을 보일까? 그러면서 이제 막 뭔가 잘하려고 했었던 여러 가지 어떤 참는 게 눈에 보이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참고 참고 억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나중에 내가 몸이 아파지는 거죠. 아파져서 어떤 분이 그랬던 거야. 아파졌던 거야. 아파졌는데 붓을 6번 하셨다 그랬나? 붓하는데 비싸지 않아요? 아이고, 어떤 분은 동시에 5군데에서 동시에 한대요. 굿을 동시에 같은 시간에, 동시에, 같은 시간에 굿을 5군데에서 동시에 한대요. 그 개인 돈도 아니면서 말이야. 어머, 내 돈, 내 돈, 우리 국민 돈 들어간 거. 그리고 구슬하는 거예요. 5군데에서. 그래서 한 번 할 때 2억 5천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던데. 어쨌든 개인적으로 구슬 그렇게 또 하시는 게 아플 때 한계를 느꼈을 때 그게 위안이 되니까. 위안으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위안을 삼죠. 그래서 이 완전 신내림을 받고 내가 뭔가 구슬하면서 그쪽으로 이제 회피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실내 피라미드를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명상한다. 노스트라다무스 예언사를 읽고 최악의 사태를 대비한다. 피정에 들어간다. 단식한다. 그죠? 아미노산 보충제를 먹는다. 음이온 발생기를 산다. 비밀 교단에 들어간다. 비밀 악수법을 배운다. 근육 단련으로 몸매를 가꾼다. 근육 단련은 색채 요법을 받는다. 잠재의식 학습 테스트 테이프를 듣는다. 뇌에 좋다는 효소를 먹고 우울증 약을 먹고 꽃요법을 받는다. 하는 게 정말 많네요, 세상에서. 내가 감정이 올라왔을 때 그냥 놓아버리고 항복하면 되는데 돈 들여가지고 시간 들여서 이렇게 무수한 것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간단한데 너무 간단해가지고 쉬워서 모르고 어렵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뭔가 보여지는 것에 해야지 내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스파에서 마사지를 받고 색다른 재료가 들어가는 요리를 하고 먼 지역에서 들여온 이상야릇한 발효식품을 맛본다. 티벳에 가서 성자를 찾아낸다. 둘러앉아 손을 잡고 황홀경에 빠진다.
섹스를 끊고 영화도 보지 않겠다고 선언한다. 노란 법의를 걸친다. 사이비 종교에 빠진다. 그러니까 막 밀면은 막 넘어가면서 뭔가 된 것처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도 다 뭐예요? 다 그런 분들도 이렇게 억압돼 있고 내 감정을 어떻게 추스릴 줄 모를 경우에 그런 데 빠지는 거예요. 다 모든 막 것들이 보면은. 그래서 끊임없이 다양한 정신요법을 체험을 하게 되고 특효약을 먹고 아직도 끝나지가 않았어요. 아직도 열거하는데 끝나지가 않았어요. 30분이 지났는데 끝없이 다양한 정신요법은 내일 하겠습니다. 아직도 열거하다가 어이구 여러분들도 혹시 한계를 느끼면서 이런 걸 찾지 않을까요? 어제 제가 누굴 만났는데 그 정보로 잘 다니는 것 같더라고요. 정보로 잘 가요. 그래서 점 보는 걸 엄청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점값도 올랐다 카대요. 옛날에 3만 원, 5만 원 하다 이제 10만 원으로 올랐대요. 그래가지고 아주 비싸졌는가 봐요. 점값도 뭐 거기 가는 데는 이렇게 올랐는가 봐요. 그래서 한계를 느꼈을 때 뭔가 이거를 찾기 위해서 이 여러 가지 아직 다 끝나지 않았거든요. 내일 또 연달아 또 해야 돼요. 정신요법 또 그쵸.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거 하지 않아도 놓아버림, 항복, 그저 내 생각에 항복할 수 있는 기법을 알고 의식 수업을 알고 듣게 돼서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오늘 목요일이죠. 내일 모레 토요일 날 서울에서 수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2월 15일, 16일 날 문경에서 네, 수업이 있습니다. 네. 많이들 참석해 주시고요. 네. 누가 돈 받았다고 그랬는데 이름이 왜 안 올라가지? 돈 받았다 그랬는데 이름이 안 올라가는 것 같아요.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죠? 네, 감사합니다. 음소거 해지시켜 주시고요. 네, 내일 6시에 또 뵙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시작.